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안철수 씨가 인터뷰를 한 게 이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한번 어,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뭐 안철수를 전혀 모르고 안철수에 대해서 안철수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분이 요즘 들어서 좀 바른 말을 좀 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냥 한번 느껴본 오늘 딱 보니까 조선일보의 안철수 인터뷰, 문정권 지지층을 노예처럼 부리는 조폭 정권이다, 이런 제하의 글이 나와서 이걸 한번 같이 소위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죠, 17일 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주류 세력들은 골수 지지층을 노예처럼 부렸다. 그래가지고 상대 진영에 압박을 하고 거기에 이용하고 양념이니 뭐니 그런 표현으로 미화하면서 이들을 갖다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하자면은 노예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의당 당사에서 가진 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과 선거 승리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현금을 딱 뿌리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불어난 나랏빛을 다음 세대에 떠넘긴다는 점에서는 패륜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저번 선거 때 있지 않습니까? 선거 중에 기부금을 준다고 미리 선전포고가 아니죠. 선전을 하고.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급히 돈을 그때 준 것도 아니고, 한참 뒤에 5월달 지나서 돈을 줬는데, 국민들한테 그때 해도 되는 것을 왜 하필이면 선거 전에 그냥 재난지원금, 어? 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안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맞는 얘기다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과 선거 승리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현금을 뿌린 뒤라는 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난지원금을 갖다 준다고 선거 전에부터 막 홍보를 한 겁니다. 그건 홍보성입니다. 아니, 그 방침이 있으면 그 재난금을 또 바로 그때 준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받은 건 보통 한 6월달이 넘었죠. 6월달들 아마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선거 끝나고 4월 15일 이후에 얘기해도 충분한 겁니다. 근데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 해가지고 국민들은 또 혹하게 되고, 또 그 재난지원금에 대한 또 부연 설명들을 실무자 관계자들은 또 열심히 언론 플레이를 하고 하니까 이게 지금 안철수 얘기한 게 맞다 이거죠.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과 선거 승리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현금을 뿌린 뒤에 엄청나게 불어난 나라빛을, 그 돈이 자기 돈이냐 이거야. 민주당 돈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국민 세금 아니냐 이게. 그래서 이 돈이 다음 세대에 떠넘긴다는 점에서 폐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폐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어서 국가 운영의 모든 판단 기준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기 때문에 조폭 정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면서 조폭 정권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조폭 정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 안 대표는 또 뭐라 했냐면, 내년에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저한테 결자 해지 차원의 출마를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야권의 혁신이 우선이기 때문에 벌써 선거 자리 얘기를 하기는 이르다 하면서 절대 부인은 안 하는 상태입니다. 뭐 그거는 선거는 선거지만 하여튼 어떻든 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반드시 야권이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 그 당헌에 의하면 말이죠, 그런 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사임을 한 경우라든가 유고할 경우는 거의 다 그해
해당 지역에 후보를 안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안 낼 사람들입니까? 그 안 낼 사람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까? 그만큼 신뢰를 하지 않는다. 당연히고 뭐고 바꾸면 그뿐이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중권 교수하고 그 유튜브 대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층은 본인들도 모르게 정치인의 노예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대담을 한 내용들이 참 재밌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지층이 노예 상태라는 것이냐 하고 조선일보 기자가 질문하니까 국민이 어떤 정치 세력을 지지할 때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길 원해서이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다. 주인이 돼야 할 사람들이 노예가 돼버린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문재인 정권의 이익을 위해 동원되고 있다. 게다가 과거와 현재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은행이 180도 달라지니 국가와 사회 전체가 정신병을 강요당하는 상황이다. 이들의 행태가 멀쩡한 정신으로 납득될 수 있겠나? 이 국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180도 달라져 버리니까 국가 사회 전체가 정신병을 강요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아주 과격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틀렸느냐? 틀린 말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행태가 멀쩡한 정신으로 납득될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반문하는 데서 그가 얘기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김원웅이 광복회장 발언 후에 여권 전체가 친일몰이로 요란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현 정권은 현재와 미래의 국가 운영에 전혀 관심이 없다. 현재와 미래 국가 운영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현 정권이. 코로나 2차 확산 수해 경제 위기가 심각한데도 아직도 과거만 판다, 좁한다. 국민들을 갈라치게 한다. 나라의 침몰은 신경 쓰지도 않고 다음 정권도 또 잡겠다는 그런 목적밖에 없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코로나 2차 확산 우리가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이분이 그 의사니까 한번 물어본 거겠죠. 코로나 종식은 빨라야 내년 말이나 가능할 것 같다. 종식. 아직 고통의 시간이 뭐 3분의 1 정도 지나지 않았나. 그런데 정부는 일찌감치 방역 긴장감을 일부러 풀었다가 재확산 우리가 커지자 기독교 신자라든가 특정 집단을 비난하고 있다. 남 탓은 이 정권의 DNA다. 남 탓을 하기는 이 정권의 아주 그냥 DNA 타고난 소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집 없는 사람은 규제로 인한 집값 폭등으로 집을 살 수 없다는 공포감. 또 집 가진 사람들은 세금 폭탄에 허덕 등등 해서 전 국민이 다 불행해졌다. 집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징벌적 세금을 늘리는 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아주 말 잘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상승 추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바꾸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다. 다만 혼자만의 생각과 정강정책 수정만으로 당의 문화 습성이 근본적으로 변하겠나? 변하기는 어렵다. 야권 전체가 혁신 경쟁을 통해서 국민 관심을 좀 저변을 넓혀갔으면 한다. 그 다음에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노란 얘기는 안 합니다. 다만 야권이 일신하는 게 우선이다. 나중에 합리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것 같다. 저한테는 결자해지 차원의 출마를 말씀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직 당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서 뜸은 들여놓은 것 같습니다. 진중권 교수하고는 무엇을 하려고 하나 하고 자주 만나니까 무엇을 하나 하고 물었더니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통해서 유튜브 대담을 하게 됐다.
저나 진 교수나 친문 진영의 속내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왜냐하면 거기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 사람들 아닙니까, 전부 다. 아니, 저기, 저 안철수도 민주당에 들어가서 대통령 지지한 사람이에요. 원래 또, 이거 해준 사람이고. 가장, 문재인 대통령을 잘한다는 사람의 완투들이 지금 진 교수나 안철수 대표입니다. 가장 잘한다고 볼 수가 있죠. 신문진영의 속내를 잘 알고 있고 둘이가 다 정의, 공정 등의 가치에 대한 지향점이 비슷해서 뭉쳤는데 정책적으로는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뭔가를 함께 도모할 계획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안철수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 정권의 어떤 그 도덕성, 모랄리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하고 진중권 교수가 크게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 소위 친문 지지층들은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조폭 정권이다라고 딱 정의를 내린 바로 그 부분의 내면에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더군요. 보니까 국민이 지지자들이 그 주인이 돼야 되는 건데 원래가 국민이 어떻게 해서 노예처럼 돼버렸나 하는 막 그런 이야기. 이 친문 그룹을 향한 대단한 비판을 한 겁니다. 조폭 정권이라고 한 것은. 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느끼게 합니다.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뭐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권력을 조금 이렇게 한번 주변에서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관심 있게 보았는데 옛날에 그 말에 권불 10년이라는 건 절대로 권력은 10년을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권은 10년을 한 겁니다. 왜? 노무현 5년 플러스 문재인 5년 하면 그게 10년입니다. 권불 10년입니다. 다 노무현을 등에 업고 다 이 정권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친노. 다. 모두. 또 지금 와서 우리는 5년밖에 안 해서 하면 나 더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은 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권불 10년을 했습니다. 자, 권불이냐? 그걸 또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움직이면 하게 되겠죠. 하늘의 뜻이 움직이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해찬은 10년, 20년, 30년, 50년 죽을 때까지를 얘기했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바보가 하는 소리 아니면은 코미디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게 왕조도 철권도 그렇게 못 갔습니다. 레닌을 보십시오. 공산주의를 창시한 레닌이라든가 스탈린을 보십시오. 또 칼 막스를 보십시오. 그들이 뭐 몇 년 권력을 누렸습니까? 레닌은 몇 년을 누렸습니까? 체카를 발동해서 공수처와 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가진 사람들을 암행해서 정적을 다 죽이고 하면서 다 모든 것을 까발리고 독재 철권을 과거에 러시아에서 했지만 결국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잔영만 남아있을 뿐이죠. 이름만. 권력은 영원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권력은 그 시간에 부여된 그 시간이 영원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철학적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철학적으로 권력에 대한 분석도 할 수 있고 언젠가 이 시간이 주어지면 떠난다는 소박한 도덕성, 윤리성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국민에 대한 책임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대통령이 될 때는 문재인 대통령 뭐 했습니까? 방명록에 가서 새천년 민주당 대표라고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방명록에 나와 있습니다. 방명록에 뭐라고 썼습니까? 통합,
뭐 이런 좋은 말 다 썼습니다. 지금은 왜 이러십니까? 파묘를 해요? 근데 왜 침묵을 하십니까? 대통령 입장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을 이렇게 살면서 상당한 고뇌를 갖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고뇌, 이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고뇌입니다. 김원웅이 같은 자가, 그런 반역자가,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반역자가 광복회 회장이라니. 이 광복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키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 만들어 키웠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더 키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더 키웠습니다. 자, 대통령들이 광복회를 잘 키워 온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만든 건국한 대통령을 파묘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친일하지도 않은 사람들 친일했다고, 식민지하에 있던 사람들의 그 직업을 가진 것까지 전부 다 친일입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그 반역자 같은 반역 행위를 하는 김원웅에 대한 어떤 절차적 제재가 없는 이 나라. 아니, 육군 참모총장 1대부터 21대까지 전부 다 친일파로서 전부 다 이거 해야 된다고 공언을 하는 김원웅이, 저런 자를 군인들이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보면서 많은 고뇌에 쌓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력과 또 실제 공직과 또 나라를 지키는 국가 안보를 하는 그 책임지는 그런 곳에는 그것이 없습니까? 애국심이라는 걸 이제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까? 애국이라는 걸 이제는 집어 던져야 됩니까? 태극기를 집어 던져야 됩니까? 자, 애국가도 뒤집어 버려야 됩니까? 왜 나라를 이렇게 함부로 하는 소위 반역자 김원웅을 그냥 그대로 놔둡니까?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버젓이 활기치게 만들어서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라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오늘은 새벽 서너 시가 가장 춥습니다. 4시, 5시, 그때 살을 에이는 듯한 암흑, 칠흑 같은 암흑, 바로 거기서 헤매입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자유의 태양,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적 태양이 떠오릅니다. 네. 민심은 천심입니다. 하늘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편입니다.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민심이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